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김미정 씨는 눈을 뜹니다. 환갑을 넘긴 몸이지만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실로 나가 커튼을 젖힙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켭니다.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꺼냅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매일 아침이 똑같습니다. 6시 반 남편이 일어납니다. 세면장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정 씨는 밥상을 차립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은 뭐야? 남편의 첫마디입니다. 인사도 없습니다. 미정 씨는 대답합니다. 갈비찜 할까요? 응. 알아서 해. 결혼 38년째입니다. 대화는 늘 이렇습니다. 미정 씨는 25에 시집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말씀하셨지요. 대학은 무슨 시집이나 잘 가거라. 그렇게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신혼의 설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는 아무 말 없이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딸. 새 아이를 3년 간격으로 낳았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집을 비웠습니다. 육아는 온전히 미정 씨의 몫이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미정 씨는 식당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퇴근하면 손이 퉁퉁 불었습니다. 세제 때문에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댔습니다. 급식비를 냈습니다. 자신의 끼니는 거를 때가 많았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살아났습니다.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평수는 40평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구나. 남편이 고마워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더 바빠졌습니다. 회식이 잦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를 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미정 씨에게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밥은? 설거지는 왜 안 했어? 내 셔츠 어디 있어? 요구만 있었습니다. 감사는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컸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정 씨는 또 음식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주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엄마는 대학도 안 나와서 세상 물정도 모르잖아. 미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습니다. 손등엔 검버섯이 났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키기가 불편했습니다. 몸은 늘 무거웠습니다. 미정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아래에 남편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림이 왔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유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 씨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볼까? 좋아요, 오빠. 어디서 만날래요? 호텔 로비에서. 네, 오빠.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녁 준비됐어? 미정 씨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이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별거 아니라고요?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래? 나 사업 성공한 건 내 능력이야. 당신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있었잖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8년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제가 설거지 알바할 때는요, 밤새 일하면서 당신 빚 갚을 때는요, 애들 학원비 벌 때는요, 그건 아내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정 씨는 주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왔습니다. 큰딸, 아들, 막내딸, 손주들까지 왔습니다. 미정 씨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갈비찜을 했습니다. 식사 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낸대. 엄마는 좀 고리타분하시다니까.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는 대학도 안 나와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잖아. 요즘 엄마들은 다 일도 하고 자기 커리어도 있는데 미정 씨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너희 학원비는 누가 벌었는데?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엄마 역할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거고. 막내딸은 핸드폰만 봤습니다. 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목이 더 불편했습니다. 삼킬 때마다 통증이 있었습니다. 피곤함도 심해졌습니다.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요. 미정 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년 만이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갑상선에 혹이 있습니다. 크기가 좀 있고요. 암이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다음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응? 갑상선에 암이 의심된대요. 정밀 검사 받으래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검사 받아봐.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 씨는 자식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요즘 갑상선암은 괜찮대요.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준비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막내딸은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은 저녁 메뉴만 걱정하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60년을 살았지만 나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엄마로, 아내로만 존재했습니다. 미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달라야 한다고. 정밀 검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정 씨는 그 일주일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여전히 5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국자가 냄비에 부딪혔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찌개가 좀 짜네. 미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여보, 응? 제가 아프다는데 관심 없으세요?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검사 받는다며. 그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죠?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미정 씨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검사 결과 나오는 날 같이 가줄 수 있니? 엄마, 그날 제가 회사에서 큰 미팅이 있어요. 혼자 가실 수 있죠? 엄마 혼자 듣기 무서운데. 엄마, 저도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갑상선은 다들 괜찮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유학 중이었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미정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25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희망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들 돌잔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웃음이 사라진 것이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0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가 처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미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자신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닷새째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정 씨는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회식. 누구랑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정 씨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흘렀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온 여자,
딸과 나란히 앉은 노인, 아들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할머니. 미정 씨는 혼자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초기라서 수술은 필요 없습니다. 약물 치료와 정기검진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병 키운 분들 많습니다. 본인 몸도 잘 챙기셔야 해요. 그 말이 미정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여성 재산 분할, 60대 여성 혼자 살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첫 번째 링크를 눌렀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미정 씨는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 가족법률상담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미정 씨는 38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38년을 헌신하셨으면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 외도 증거도 있고요. 유리합니다. 제 명의로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용기 내셔서 다행입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작은 아파트들을 봤습니다. 방 2개짜리였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집을 골랐습니다. 계약금을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할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미정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여보,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이혼합시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더 이상 당신 곁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 외도도 알고 있고요. 당신 미쳤어?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재산 분할 받을 거예요. 38년 헌신한 대가로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후련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큰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무슨 소리예요? 너희 챙기느라 못했던 것들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원할 때만 엄마 찾지 마. 아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60년 만이야. 큰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너희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이제 그만 바랄게. 미정 씨는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미정 씨는 노트북을 샀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게시판에 수채화 수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와서 신청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길이 예뻤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이요. 저도 요즘 매일 산책해요. 혼자 살거든요. 저도 곧 혼자 살 거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첫 줄에 적었습니다. 제주도 바다 보기, 수채화 배우기, 나를 위해 밥 먹기, 아침 산책. 리스트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펜을 쥔 손이 즐거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사 날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글은 몇 개, 사진첩. 38년의 흔적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새 아파트는 방 2개였습니다. 15평이었습니다. 작았지만 햇살이 좋았습니다. 거실 창으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부엌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작은 식탁을 샀습니다. 혼자 앉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무도 찌개가 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이 없다고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2시간 늦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마셨습니다.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했습니다. 8시에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은행나무 길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벤치에서 만난 여자와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네, 정말이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을 알았습니다. 정숙 씨였습니다. 그녀도 최근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외롭기보단 자유로워요. 미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혼자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설렜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풀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바다를 봤습니다.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물감을 섞었습니다. 종이에 색이 번졌습니다.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재미있어요. 미정 씨가 웃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수업에 갔습니다. 꽃을 그렸습니다. 풍경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좋아지셨네요. 약도 잘 드시고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떠세요? 많이 줄었어요. 다행입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마음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가끔 보러 가도 돼요? 그래. 연락하고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60년 만에 나를 찾았습니다. 미정 씨는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김미정입니다. 엄마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나이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늘의 인생사연 이야기에 공감되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배운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